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남쪽 끝 오래된 수산시장 뒤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다가가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골목이 하나 있다. 여름에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 항상 냄새가 눅눅하게 깔려 있었고 그곳을 지날 때면 누구나 모르게 걸음을 조금 빨리 하게 된다. 골목 끝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폐업한 해산물 가공 공장이 있었고 그 공장 지하에는 지금도 차가운 냉기만이 살아 숨쉰다는 소문이 돌았다. 거기 지금도 누가 있어?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어릴 적부터 부산 영도에서 자란 현우는 그 소문을 수백 번이나 들으며 자랐지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준비로 스트레스를 겪던 요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묘한 꿈 하나가 그를 계속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지하로 내려가는 금속 계단을 밟고 있었다. 녹이 쓴 난간을 잡을 때마다 손끝이 얼얼하게 시리고 아래에서 부는 냉기가 숨을 벅게 만들 만큼 차갑다. 꿈의 끝에서는 누군가가 울부짖는 듯한 울컥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지 마, 제발. 그 목소리는 여자였고 절박했다. 하지만 현우는 매번 그 아래로 더 내려가려 발을 내딛는 순간에 꿈에서 깨어났다.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정상적인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였다. 현우는 이 기묘한 꿈을 친구 민재에게 털어놓았다. 야, 너도 알잖아. 그 공장은 옛날부터 귀신 나온다고 유명한 곳이야. 괜히 궁금하다고 갔다가 밤에 따라오는 거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꿈이 너무 현실적이야.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가야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더더욱 가지 마. 그거 경고잖아. 민재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현우는 이미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서 결심이 서 있었다. 꿈속의 계단, 금속 냄새, 차가운 숨결, 그리고 낮은 곳에서 울리는 흐느낌. 그 모든 것이 마치 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현우는 결국 공장에 혼자 찾아갔다. 오후 늦은 시간, 해가 골목 사이로 겨우 비추던 순간이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은 여전히 누렇게 바랜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냉기가 아니라 검은 어둠만이 쏟아지는 듯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에 손을 대었다. 잠깐만. 뒤에서 민재가 뛰어왔다. 진짜 여기 올 줄 몰랐네. 네 얼굴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따라왔어. 현우는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함께 들어가 줄 거야? 조금만. 진짜 위험하면 바로 나오는 거다. 문을 밀자 쇳덩이가 끼이기며 울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다. 그 순간 아래에서 서늘한 공기가 스며 나왔다. 마치 오래된 냉동 창고를 연 듯한 냄새였다. 둘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안쪽으로 들어갔다. 1층은 예상보다 비어 있었다. 오래된 기계들, 깨진 유리창, 녹슨 파이프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야, 왜 이렇게 춥지? 민재가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러게, 밖은 28도인데? 여긴 한겨울 같네. 현우는 한 걸음 더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 아래에서 들려오는 진동 같은 소리에 멈춰섰다. 툭! 툭! 마치 누군가가 바닥 아래에서 금속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야, 이거 들려? 듣기 싫은데 들린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며 계속 울렸다. 툭! 툭! 그때 오른쪽 벽면에 녹슨 금속 문이 하나 보였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오래된 한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지하 냉장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민재는 얼굴이 더 하얘졌다. 설마 내 꿈에 나오던 계단이 여기 있는 거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다 못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문을 살짝 당기자 악취가 섞인 냉기가 한 번에 밀려 나왔다. 와씨, 이 냄새 뭐야? 썩은 냄새 같아. 민재가 코를 막았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냄새 따위에 집중할 수 없었다. 문 안쪽으로 아주 익숙한 금속 계단이 아래로 나선형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마주하던 바로 그 계단. 그는 숨을 내쉬었다. 맞아, 이거야. 이 계단이야.
민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야, 너 지금 표정 왜 그래? 내려가면 안 된다며. 내 꿈에서도 그러잖아. 현우는 민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강한 압력 같은 것 때문에 발을 멈출 수 없었다. 꿈속의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제발. 그 말은 분명 경고인데 이상하게도 현우는 그 말에 더 끌렸다. 민재야, 잠깐만. 조금만 내려가 보자. 진짜 무슨 느낌이 계속 나를 끌고 가. 그러다 영영 못 올라오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국 현우를 말리지 못한 채 뒤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하 1층, 2층, 아니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끝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단 전체가 금속인데도 어디선가 물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기도 하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민재가 속삭였다. 야, 너도 들리지? 누가? 우는 소리.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꿈보다 더 선명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하얗게 성에 낀 벽,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그림자 하나. 계단 끝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자가 남아 있었다. 저온 보관실, 절대 열지 말 것. 민재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현우야, 돌아가자. 진짜 돌아가자. 여기 느낌이 너무 이상해. 하지만 현우는 철문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한 공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몸을 떨었다. 민재야, 이 문, 나 예전에 본 적 있어. 뭐라고? 꿈에서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어린 시절에. 그때였다. 안쪽에서 쿵! 거대한 무언가가 문을 세게 치는 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다. 야야야야! 뭐야 이거! 현우의 귀 가까이에서 다시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이번엔 분명했다. 들어오지 마. 아니면 너도 얼어 죽어. 그러나 경고와 동시에 철문 아래 틈으로 하얀 성에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꿈틀 기어나오는 차가운 김.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이 문 뒤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철문 틈으로 스며 나온 하얀 성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을 따라 흐르며 두 사람의 발목에 감겨들었다. 숨이 멎을 만큼 차가운 냉기가 피부 아래로 파고들자 민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현우야, 제발 이제 가자. 이거 진짜 사람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나 현우의 눈은 철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 뒤에서 울리는 소리는 방금 전보다 더 명확해졌다. 쿵쿵. 마치 거대한 몸뚱이가 안쪽에서 문을 밀어 올리려는 소리. 그리고 삐익. 철문이 아주 조금 스스로 열렸다. 민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야, 너 손 안 댔지? 너 지금 손 안 댔다고 말해. 나 건드린 적 없어. 문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미세하게 열린 뒤 그 문틈에서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마치 오래된 냉동고에서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비명을 지르듯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현우는 문틈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비추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다. 천장과 벽 전체에 하얀 서리가 빽빽하게 낀 모습은 마치 얼음 동굴 같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인가가 움직였다. 흐릿한 그림자,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듯한 낮은 실루엣. 민재는 비명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저거 사람 아니지? 아니지? 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왜인지 모르게 그 움직임이 낯익었다. 민재야, 잠깐만 여기 있어. 나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 미쳤어. 너 왜 자꾸 진짜 죽으러 가는 선택만 해? 민재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현우는 자신의 팔을 서서히 떼어냈다. 나?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 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은 흐릿한데 이 냄새, 이 냉기? 다 익숙해. 민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사람은 얼어 죽을 것 같은 냉동고가 익숙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현우는 말없이 다시 안쪽을 향해 걸었다. 그가 철문을 완전히 열자 차가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끼익! 그 소리가 끝난 순간 안쪽에서 웅 하고 진동이 일었다. 마치 직벽을 따라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낮은 숨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때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스르륵 드러났다.
피부는 서리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푸른빛을 띠며 휘둥그레 떠 있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 전체는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시체처럼 보였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사람이다. 아니, 사람 같아.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 얼굴이 웃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입꼬리가 천천히 부자연스럽게 양 끝으로 벌어지며 끼익, 끼익. 얼음이 갈라지는 듯한 그 소리와 함께 그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몸통이 보였다. 다리는 있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사람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문지르며 기어오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현우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생명체가 가까워질수록 공포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다. 익숙함, 잔인할 만큼 선명한 익숙함. 이건 나 아는 사람이야. 민재는 얼어붙었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응, 맞아. 분명히 예전에 순간 그림자가 두 사람 가까이로 빠르게 기어왔다. 순식간이었다. 민재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다. 차가운 손이 철문 밖으로 튀어나와 현우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현우는 바닥에 넘어졌다. 으억! 현우야!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힘이 너무 강했다. 발목뼈가 끊어질 듯 조였다. 민재는 미친 듯이 현우를 잡아당겼다. 둘은 바닥 위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얼음의 덩어리 같은 손이 현우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 번쩍! 천장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이 생명체의 손등에 부딪혔다. 그 순간 그 손이 움찔하며 흔들렸고 그 틈을 타 민재가 현우를 바깥쪽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둘은 철문을 힘껏 밀어 닫았다. 문 너머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울렸다. 고르륵, 긁적, 긁적, 그리고 쿵. 거대한 무언가가 문을 박치기 시작했다. 철문이 흔들렸다. 문틀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들썩였다. 민재는 울기 시작했다. 야야야, 우리 진짜 죽겠다. 여기서 문 열리면 그냥 끝이야. 현우는 발목을 붙잡고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고 그 손자국은 사람 손보다 더 길고 넓었다. 저건 뭐야? 사람이 아니야. 그때였다. 철문을 치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정적, 숨소리도, 긁는 소리도,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민재는 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갔나? 그러나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재야. 들어봐. 문 너머에서 아주 작고 아주 얇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가깝게. 현우. 둘은 숨을 멈췄다. 오랜만이야. 피부가 얼어붙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린아이 같은 음색. 하지만 단어는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현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지? 문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너, 나 버렸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철문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쿵.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느리고 무겁게. 마치 문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문에 기댄 채 천천히 받고 있는 것처럼. 민재는 울부짖었다. 야! 우리 이제 나가야 해. 경찰을 부르든 무당을 부르든 뭐라도 해야. 그러나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장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찰나의 어둠,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철문 반대쪽 끝 지하 통로의 어둠 속에서 뭔가가 서 있었다. 사람, 아니 사람과 닮은 무엇, 길고 축 늘어진 머리카락, 얼음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고개를 기울인 채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소리를 질렀다. 야, 저기 언제 있었어? 얼음 인간처럼 보이는 그 형체는 몸을 조금씩 비틀며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철문 뒤에는 그 기어다니는 생명체, 앞쪽 복도에는 그 서 있는 그림자, 둘 사이에 현우와 민재. 민재는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우린 이제 진짜 갇힌 거 아니다? 그러나 현우는 그 얼음 같은 사람 형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존재가 걸어올수록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얼굴을 본 순간 현우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민재는 경악했다. 뭐? 내 엄마라고? 그러나 그 존재는 분명히 현우의 어릴 적 기억 속 사라진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빛은 사람이 아니었다. 얼어 죽은 시체의 눈처럼 공허하면서도 얼음빛으로 번들거렸다. 얼음 어머니는 입술을 천천히 벌렸다. 현우야,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는 성에가 떨어지며 바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민재는 뒤로 물러나며 절규했다. 야야! 저건 네 엄마가 아니야! 그냥 죽은 사람 얼굴 흉내내는 거라고 가자! 빨리! 그러나 현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 얼굴을 보고 있을수록 머릿속이 흐려졌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방, 울음소리, 어머니의 손,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의 음침한 소리. 저온 보관, 절대 열지 말 것. 그때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너 여기 있었잖아. 기억 안 나? 현우의 머릿속은 소음처럼 웅웅 울렸다. 얼음처럼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동자 안에서 파란 서리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현우야,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린 여기서 같이 있었잖아. 아주 오래전에. 민재는 현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엄마는 살아계시지 않아. 네가 말했잖아.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현우의 눈은 흔들렸다. 아니야.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난 장례식도 못 봤어. 얼음 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벌어졌다. 봐, 너 기억하고 있잖아. 그 순간 현우의 눈앞이 뒤틀렸다. 어둠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오래전에 봉인된 기억이 강제로 깨어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차갑고 좁은 방.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다. 현우가 7살이었을 때 가족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밤, 아버지가 다급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안 돼. 여기 있으면 당신까지.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난 아이들이랑 있어야 해. 제발, 제발 말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다. 현우는 어린 민재와 함께 몰래 뒤따라갔다. 그리고 보았다. 지하 깊숙한 곳, 냉동 보관시설. 그곳에는 여러 개의 금속관처럼 생긴 긴 보관고가 줄지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밀치며 소리쳤다. 여기서 날 가둬? 왜? 이유라도 말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 말과 동시에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다. 눈동자가 파래지고 손등에서 성애가 피어오르듯 번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주저앉았다. 안 돼. 또.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당신이 아이들 방 앞에 서 있었어. 기억 안 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통제가 안 돼. 현우는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울고 있고 아버지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껴안다시피 하며 냉동 보관고 안으로 데려갔다. 문을 닫기 직전 어머니는 자신을 보는 현우를 발견했다. 아가.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왔다. 따뜻했고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닫혔다. 쾅! 그리고 잠금 장치가 내려갔다. 어머니는 그 안에서 천천히 얼어갔다. 현우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숨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죽었다. 현재 냉동고 앞 기억이 끝난 순간 현우의 무릎은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랬구나. 엄마를 내가 여기서. 얼음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다. 얼어붙은 손이 그의 뺨을 스친다. 차갑다. 하지만 따뜻했다. 모순된 감각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현우를 끌어당겼다. 야! 그건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 기억을 흉내내는 괴물이야.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얼음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맞아, 난 네 엄마야. 민재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얼음 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여기에 갇혀 있었지.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을 하며 어머니의 몸에 서리꽃 같은 균열이 생겼다.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 피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이 끊어진 존재였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 못한 채.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야? 어머니는 슬프게 웃었다. 얼음이 깨지듯 불안정한 미소였다. 이 시설은 사람을 얼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오랜 세월 여기서 실험했지. 냉기 속에서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민재는 경악했다. 잠깐. 그럼 여기 있는 다른 괴물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체들이야. 철문 뒤에서 들리던 기어다니는 소리. 그 축축한 차가운 손, 문을 박던 존재. 그것들 모두 사람이었다. 한때는 민재는 갑자기 무릎이 풀렸다. 미친,
이게 무슨 부산이라고. 이런 데가 있어. 그러나 어머니의 눈동자는 천천히 현우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 현우야, 너도 여기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 말과 동시에 철문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글쩍, 글쩍, 쿵, 쿵. 이번엔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울렸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다. 야, 우리 지금 죽는다니까. 저 문 못 버틴다니까. 현우는 공황 상태처럼 흔들렸다. 머리는 아직 기억 충격을 처리하지 못했고 눈앞에는 어머니가 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아닌 얼음 조각이 떨어졌다. 어머니의 몸이 경련했다. 가. 현우는 멍해졌다. 뭐라고? 여기서 가. 빨리.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며 몸을 감쌌다. 심장이 뛰는 대신 몸 전체에서 차가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이 깨고 있어. 철문은 벌써 구부러지고 있었다. 틈 사이로 파란 눈동자들이 수십 개나 보였다. 가기 직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현우야, 미안해. 제발 살아서 나가. 그리고 등 뒤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얼음 어머니의 몸이 뒤로 잡아당겨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재는 현우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뛰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민재와 현우는 지하 통로를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뒤에서 괴물들의 울음소리와 기어오는 소리가 폭풍처럼 몰려왔다. 쾅! 철문이 부서졌다. 그리고 수십 개의 얼어붙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얼음벽 뒤에서 들려오는 그 낮은 울음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바람의 울림 같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살려줘 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였다. 민재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시선은 얼음 속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조명등을 들고 있던 형사 윤선이 소리를 삼켰다. 사람, 맞죠? 아니야, 사람일 리가 없어. 민재는 부정하면서도 손이 떨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얼음벽 속의 형체는 마치 거울 속 그림자처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얼음벽 전체가 우두둑하고 갈라졌다. 형사들이 동시에 총을 겨누었지만 싸늘한 공기만이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을 뿐 실제로 튀어나온 것은 없었다. 대신 갈라진 틈 사이로 강한 한기가 쏟아져 나오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윤서는 목을 움찔움찔 떨며 말했다. 이 창고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다. 민재의 무전기가 갑자기 노이즈를 터뜨리며 울렸다. 보고합니다. 식별된 신원은 1998년 실종된 전 대학 교수 한무석. 사망 추정일은 실종 당일. 그런데 노이즈가 심해져 목소리가 끊겼지만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분명했다. 싸이는 동사, 똥스. 하지만 시신은 찾은 적이. 그리고 무전은 완전히 꺼졌다. 형사들은 차갑게 질린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사망? 추정? 시신을 찾은 적이 없다면? 그럼 지금 이건 누구도 말을 끝내지 못했다. 민재는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방금까지는 추위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어떤 영상이 억지로 머릿속에 주입되는 듯한 감각. 눈앞이 번쩍하고 하얗게 변하더니 그는 과거의 냉동 창고를 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고기 더미,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 무표정하게 작업을 지시하는 공장장, 그리고 창고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 그는 몸을 너무 심하게 떨고 있었다. 도움도 구조도 없이 누군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제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의 입이 하얗게 얼어갔다. 눈동자까지 고정된 채로. 그러나 완전히 죽기 직전 남자는 마지막 힘으로 속삭였다. 여기 누구도 나갈 수 없어. 민재, 정신 차려. 윤선이 흔들자 현실로 돌아온 민재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방금 누군가 얼어 죽는 장면을 봤어요. 교수였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그를 말을 다 끝내기 전 쿵! 기계실 쪽에서 거대한 충격음이 울렸다. 형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에어컨 유닛의 팬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냉동 창고 전체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다. 온도 떨어집니다. 문 닫아. 온도 잠겨버리면.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이 스스로 퍽 하고 닫혔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걸렸다. 형사들은 문을 두드리며 온 힘으로 외쳤다. 열어! 열어! 하지만 그 순간 천장에서 하얀 입김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하나의 형태로 뭉쳤다. 점점. 그리고 이내
형태는 얼음이 붙은 사람의 얼굴처럼 변했다. 눈동자가 없었다. 입이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였다. 나가고 싶으면 내 억울함을 풀어라. 윤서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섰다. 무슨 억울함? 얼음 얼굴이 천천히 아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바닥에 박혀 있는 오래된 녹슨 사물함 하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열어보란 뜻 같네요. 얼음 얼굴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만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져 갔다. 이대로 있으면 분명 진짜로 얼어 죽을 거였다. 윤선이 물었다. 어떡할까요? 열어봅니까?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사물함 앞으로 다가섰다. 문을 연 순간 안에는 사람의 팔뼈 하나가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팔뼈에 손목이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무언가를 진 손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그걸 집어 들었다. 그 순간 온 창고가 흔들리며 소리쳤다. 그걸 찾았구나. 민재의 손에 들린 얼어붙은 팔뼈가 스르륵하고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고 있었다. 뭐야? 왜 움직여? 윤선이 뒤로 물러나며 목소리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민재는 이미 손을 놓지 못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다. 손가락 사이에 얼음이 번져 들어오더니 뼈가 그의 손을 잡았다. 꽉! 아! 민재의 비명이 냉동고 안을 찢었다. 그 순간 천장 전체가 흔들리며 얼음 덩어리가 두두두두 떨어졌다.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 아렸다. 윤서는 민재를 끌어내려 했지만 뼈는 이미 녹아내리듯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하얀 얼음이 증발하듯 피어오르며 뼈는 점점 한 남자의 손으로 변했다. 그리고 방 안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나를 꺼냈군. 형사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기계실 쪽 어둠이 흔들리듯 움직이더니 그 속에서 한 무석 교수의 얼굴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러나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살갗은 얼음처럼 투명했고 눈동자는 완전히 파란색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입술 사이에서 서리빨이 흘러나와 바닥에 내려앉았다. 1998년 여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바닥이 얼음처럼 갈라졌다. 나는 이 창고에서 실험을 보았지. 민재의 손을 잡고 있는 얼음의 손이 서서히 팔, 어깨, 몸통으로 이어지며 한 남자의 반신이 민재 옆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기절할 듯 떨며 울부짖었다. 떼어! 이거 떨어뜨려줘! 그러나 손은 오히려 민재의 손목을 따라 올라오는 듯했다. 피부가 새하얗게 얼어가고 있었다. 윤선이 총을 겨누었다. 더 다가오면 쏜다. 한무석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얼어붙은 얼굴이 걸리는 소리를 내며 총으로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철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기어다니던 서있던 벽에 붙어있던 모든 존재들이 철문 밖에 집결한 듯했다. 울음, 긁는 소리, 바닥을 끄는 소리, 쿵쿵쿵 문이 안쪽으로 부서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윤선이 절규했다. 야야, 저 문 10초도 못 버틴다. 그러나 한무석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재와 그의 손에 들린 팔뼈뿐. 그 뼈는 나의 마지막 조각이다. 얼음 교수는 민재에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너희가 그걸 깨우는 순간 봉인은 풀렸다. 쿵! 철문이 반쯤 찢겨져 금속이 튀며 떨어졌다. 문틈으로 파란 눈동자 수십 개가 번쩍였다. 민재가 울부짖었다. 뭐가 풀렸다는 거야? 한무석의 눈동자가 천천히 뒤로 돌아갔다. 그의 입이 찢어지듯 열렸다. 이 시설 전체를 먹어치운 냉한이. 윤서는 숨을 삼켰다. 냉한? 한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갑게 죽은 자들의 원혼. 이 창고에 냉기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야. 살아있는 인간을 얼려 그리고 그 얼음 속에 뛰어들어 몸을 차지하지. 민재가 절규했다. 그럼 여기 있는 괴물들 전부? 응, 모두 냉한에게 먹힌 자들. 철문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현우의 어머니였다. 서리로 뒤덮인 얼굴, 끊어진 입술, 얼음으로 변한 마디마디. 그러나 그 눈빛은 울고 있었다.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갈라졌다. 도망가. 제발. 민재가 눈물을 터뜨렸다. 경찰씨, 문 반대편 빠져나갈 길 찾읍시다. 그러나 뒤쪽 복도도 이미 얼음으로 봉인되고 있었다. 천장, 바닥, 벽, all freezing. 온도는 급격히 마이너스 25도씨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윤선이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말했다. 우리 갇혔어요. 사방이 얼고 있어.
한무석 교수의 몸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며 흔들렸다. 얼음이 깨지듯 금이 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 그는 민재의 손목을 붙들고 있는 얼어붙은 자신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를 부숴라. 민재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내 마지막 조각을 부숴야 한다. 교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야 냉한이 나를 완전히 삼키지 못한다. 그래야 이 창고가 무너지지 않는다. 뒤에서 괴물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기어오는 소리가 서걱서걱 바닥을 긁었다. 현우의 어머니도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찢겨지고 있었다. 민재는 울부짖었다. 네, 내가 사람 뼈를 어떻게? 한무석이 소리쳤다. 부숴! 지금! 괴물들이 달려들었다. 천장이 무너졌다. 얼음 폭풍이 몰아쳤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팔뼈를 온 힘으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쾅! 얼음이 터지듯 뼈가 산산조각났다. 순간 모든 음향이 사라졌다. 괴물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얼어붙은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창고 전체가 흰빛으로 뒤엉키며 폭발했다. 폭발한 것처럼 번져나간 흰빛이 사라지자 눈앞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얼음이 덮고 있던 벽은 모두 사라지고 냉동고의 바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끝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윤선 형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르겠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창고도 괴물들도?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재는 자신이 방금 깨뜨렸던 팔뼈 조각이 놓여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성의 한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한무석 교수? 민재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성의 조각은 스르륵하고 녹아내리며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윤선이 말했다. 아마 봉인이 사라진 겁니다. 그분의 영혼도 같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그들이 본 게 살아있던 건지 죽었던 건지 이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둘은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녹슬어 부서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바깥의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지? 윤선이 피식 웃었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지금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거죠. 그들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갔다. 부산 남쪽 끝에 오래된 수산시장 뒤편. 아침 공기에는 더 이상 한기나 성애가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오래된 폐공장의 그림자만 조용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기록을 돌려보면 윤선이 말했다. 이곳은 20년 전에 폐쇄된 걸로 돼 있어요. 실험 기록도 담당자도 전부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시설이 존재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재는 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네요. 둘은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멀어지는 공장을 등진 채.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는 둘과 달리 공장의 어두운 문틈 안쪽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다. 희미한 속삭임이 뒤따랐다. 고마웠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움도 함께 남겼다. 바람이 사라지자 공장은 다시 완전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산 남쪽 끝에 오래된 골목에선 아무도 다시는 밤마다 들리던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매년 가장 추운 날이면 그 지하 출입문 앞에서 하얀 김이 잠시 피어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그 아래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